여러분, 오늘은 조금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행동해왔다고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오히려 거리를 두고,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만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분명 잘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병철입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점으로 시작해 평생 사업과 사람, 그리고 신용과 책임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선함이 있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정론이 있으며 사람을 망가뜨리는 노력도 있다는 것을요. 친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죽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요. 이 세 가지가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면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선의가 공허해지는지, 왜 정론이 사람을 닫게 만드는지, 왜 노력이 집착이 되는지 그 이유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인간관계의 답답함, 마음속의 피로가 분명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차 한 잔 내려놓고 조금은 고요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를 위했다고 믿은 행동이 왜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에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한 행동의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거리감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대구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어긋나는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 손주가 힘들까 봐 먼저 챙기고 집안일도 내가 해두는 게 낫지 하며 앞서서 처리합니다. 말로만 보면 참 훌륭한 어른입니다. 책임감 있고 헌신적이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함,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족했나? 밤잠을 설칠 만큼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행동이 상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며느리에게는 자기 방식으로 살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 속도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바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선택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스스로 해볼 기회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까봐 돌을 치워주고 실수할까봐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그 아이는 넘어지는 법도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진짜로 상대를 위한다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조용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선의를 베풀 때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는 확인, 그 기대가 말로 나오지 않아도 사람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를 바라고 있구나. 그 순간 선의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 정도 감사는 해야 하지 않나.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선의는 이미 거래가 됩니다. 진짜 선의는 다릅니다. 해주고 끝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어도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한 상태. 나는 사업을 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신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기대는 가장 먼저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 속에 아주 작은 기대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이 왜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는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무심코 스스로 입에 올린 적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겉으로 들으면 참 따뜻한 말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경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대개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그 옷차림은 바꿔라.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둬라.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그 일은 네가 감당하기 어렵다. 모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입니다. 정말로 상대를 위한 말이라면 굳이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앞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이 조언이 상대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조직을 이끌며 가정과 회사 모두에서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엄하게 하는 거야. 상사가 부하에게 말합니다. 자네 장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시어른이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말하는 사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쪽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가? 나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에게 없는가? 이 감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자기 판단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따르는 삶. 다른 하나는 그 관계로부터 조용히 도망치는 길.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이 사실은 상대를 통제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했던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정말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조용히 밀어넣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친절은 본래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짐을 들어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곤란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 하지만 그 친절도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버스나 기차에서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버렸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까?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자리를 양보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는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이 앉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해서였는지. 마지막이라면 감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친절은 이미 교환 조건이 된 것입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아주 친절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시간을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말에는 이런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그 말이 쌓일수록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부담이 되었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친절은 상대를 괴롭힌다는 것을 진짜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그것을 등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등불은 조용히 밝힐 뿐 누구에게도 내 덕분에 박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빛을 냅니다. 사람의 친절도 그렇습니다. 해주고 드러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해보려 할 때 믿고 기다려주는 것, 실수할 것 같아도 바로 손을 뻗지 않는 것, 이것은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친절은 상대의 자유를 넓혀줍니다. 반대로 상대를 묶는 친절이라면 그것은 이미 친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치며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은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옥죄고 있는가?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사람은 멀어지는가?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식이 아니지요. 이 말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평생 원칙과 기준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업에서도 정직과 규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정로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 혹은 손주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다. 놀기만 하니 당연한 결과다. 모두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망만 안겨주는 존재다. 정로는 맞았지만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게 만들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와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당신 책임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힘들었겠군요라는 한마디였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이렇게 나뉩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론의 무서운 점은 한 번 손에 쥐면 놓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 말대로 됐지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확신이라는 달콤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침묵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다시 의논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 경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경험이 많고 세상을 살아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상식이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합니다. 내가 몸으로 익힌 상식이 지금의 세상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옳음을 밀어붙이면 사람은 나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정론을 말해서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정론은 과연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치는 것, 다른 하나는 곁에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고치기를 선택합니다. 조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정론보다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번 참아보십시오. 입을 열기보다 귀를 여는 쪽을 선택해 보십시오. 사람은 꾸중을 들을 때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론을 다루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노력은 미덕이지만 집착이 되는 순간 사람을 소모시킨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나 역시 평생 성실함과 근면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을 대충 해서는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나는 이 문장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보상받지 못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성실히 일했지만 정리 대상이 되고 밤을 새워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지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관계가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런 결과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직 부족했나 보다. 더 참고 더 버텼어야 했다. 내 노력이 모자랐던 거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노력은 어느새 미덕이 아니라 자기 처벌이 됩니다. 나는 은퇴 후의 삶을 사는 분들 가운데 아주 비슷한 얼굴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침에는 동네를 쓸고 낮에는 봉사를 나가고 저녁에는 손주를 돌봅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늘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분은 노력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단순한 사실을 잊습니다. 쉬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런 소리가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이 집착으로 변한 신호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도 사계절 내내 자라기만 하지 않습니다. 잎을 떨구고 멈춰서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몸이 먼저 망가지고 마음이 먼저 닳고 관계가 서서히 틀어집니다. 나는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찾아오는 사람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노력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힘을 조금 빼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지 않는 친절, 말하지 않는 옳음, 쉬는 노력.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본래는 좋은 것들입니다. 친절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옳음은 세상을 바로 세우며 노력은 삶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지만 방식이 조금만 어긋나면 이 세 가지는 사람을 돕는 대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해보려 할 때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는 친절도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침묵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말하지 않는 옳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라면 잠시 멈추는 것을 허락하는 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과 조직을 지켜보았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은 늘 비슷했습니다. 너무 잘하려 했을 때, 너무 오르려 했을 때, 너무 애쓰려 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조금 내려놓았을 때 관계가 숨을 쉬었고 사람이 살아났으며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더 고요한 사람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나에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사람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게 해준 삶, 그리고 끝까지 버텨온 여러분 자신에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돈해 주었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감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차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